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용동입니다. 오늘은 심동보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제동님은 박근혜 누드화를 국회에서 지나가다 보시고 울분을 못 참고 그걸 걷어내다가 뭐 곤욕을 겪으셨죠? 예.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2017년 1월 24일인데요. 네네. 표창원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표창원이가 예, 한 짓이죠. 이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이 이제 주최를 해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간 그 1층 로비에 이제 제동님 다른 일로 가신 거죠 그때? 다른 행사 하나 있었고 네, 네,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하고 또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네. 경사에서 갔는데 네. 바로 대각선 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논란이 한 5일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서 가봤는데 네.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 국회 직원도 없고. 네. 그럼 물끄러미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거 진짜 그 눈 뜨고 못 보겠대요. 네. 현장에서. 그냥 바닥에 그냥 예동진이 쳐버렸지. 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한 40~5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도 없고 네.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돼 가가지고 네. 한 10시까지 이제 조사를 받고 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하루 유치장에 네. 구금을 시켜가지고요. 네. 검찰로 이송이 돼가지고 그림 작가 측에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어요. 민사 행사 소송을 한 3년 동안 작년 한 11월까지 이제 대법원까지. 형사는 뭐죠? 그러니까 민사는 뇌물손괴고요. 아, 네. 네, 원래 약식명령 100만 원 그대로 이제 했는데 네. 저희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1,500여만 원.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그 그림을 감정을 하면 좋겠다. 네, 네. 법정에서. 네. 근데 그림을 가지고 나왔지 작업보는데 저희 변호사가 질문을 하니까 그림 그게 어떻게 그린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하니까 난데없이 작가가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합성해서 네.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오.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에 무려 손해배상을 굉장히 큰 금액을 네. 저희가 그때 우리 고기연합에서 모금해갖고 저 조금 예, 못했던 기억이 감사합니다. 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네.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동님이 대의 때 간첩선을 격침시킨 적이 있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간첩선이 이거 조그만하거든요. 네. 우리 첩보를 받고 나갔어요. 네. 저도 모르고 나갔어요. 일단 출항해서 보안 유지가 좀 우선이기 때문에 네. 미래 이야기하면 막 육상이 막 전화한다든가 가족한테 네. 뭐 혹시 그래가지고 이제 일체 비밀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공표를 한 거죠 장교들한테. 네. 이래가지고 해상 대간첩 작전에 네. 우리 배가 투입됐다. 그래 쭉 했는데 그 12월 2일 자정에 네. 남해도 미조리 해안에 네. 고정 간첩하고 간첩선하고 접선한다. 3명은 육상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에 6명이 탄 간첩선은 도주를 한 겁니다. 네. 육상에서 빠방 이제 육군 부대도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몇 년도라고요? 1980년 80년. 예, 12월 2일입니다. 네. 예. 한 수십 척이 동원돼가지고 포위망을 뭐 다중으로 한 5중 포위망을 지친 것 같은데 그거 뚫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대마도 서남방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임무는 간첩이 모선에 탑재되어 와가지고 외에서 그 자선을 분리해가지고 침투를 하거든요. 네. 그 모선 크죠. 근데 모선 탐색 단대에 네. 구축함 한 척하고 저희 배하고 세 척이 단대를 형성해서 모선 탐색을 하고 2시 반 되니까 완스타가요. 준장이 자선 탐색 단대 네. 남해도 근처에서 지휘를 했어요. 전체 해상 대간첩 작전 세력을 전체 지휘를 했는데 정보가 위급 정보가 그 해군의 줄로 정보라고 그래요. 그 아주 굉장히 그 제일 상급 정보거든요. 네. 네. 그 위급 정보가 이제 떨어진 게 이제 상황 끝이에요. 전투배 제재. 네. 그러니까 지휘배까지 뭐 위에서 지시가 그래 내려왔으니까 작전 실패로 판단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지시를 해서 포위원들한테 다 전투배 제재했지만은 대기하라. 네. 그 자리에서 자도 좋으니까 헤드셋을 붙지 마라. 해서 30분도 안 됐는데 레이더 스위퍼 픽픽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한 3바퀴 돌면 하나씩 튀는 거예요. 갑자기 함장님께서 위협 사격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전투배 제재난데 안 되죠 바로. 네. 근데 마침 제가 대기를 시켜놔가지고 포위원들한테 바로 지시를 하니까 위협사격이 이제 10발을 쏘았습니다. 역침로로 거꾸로 도망가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대마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대마도 여행에 받으라면 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우리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냐 등하간지를 딱 하고 있으니까 간접선은 안 보인 거죠. 네. 다 왔다고 오다가 난데없이 포탄이 날아오니까 일출 직전에 네. 그 70mm로 객침을 시켰어요. 그런데 7발을 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925m입니다. 925m 속도로 그때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간접선을 향해 쏘았는데 딱 7발 쐈어요. 네.
일곱 발 쏘니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하염이 한 200m 치솟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첫 발에 맞아요. 첫 발에. 네. 예.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일출 직전에 상황이 좀 어두웠군요 그때가. 그렇죠? 박명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1980년. 예, 12월 06시 47분인가 그래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2017년 대선 여론조작으로 부정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6.25 전범 집단인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 소위 여적죄로 수사를 받고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질서 있는 대한민국 건국을 지원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할 정도로 적, 아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제동님이 그 출마 선언한 것을 제가 쭉 다 봤습니다. 한 20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규제에 대한 그 좀 아쉬움이라든가 그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대하시고 현대중공업에서 예. 근무하실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제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군함 건조하는 부서거든요. 네. 뭐 이지사함, 뭐 잠수함, 뭐 다 거기서 건조하는데 이 규제를 많이 느낀 거는 그 특수선 사업의 군함 건조. 그 네. 방위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의 고유의 경영 간섭 너무 심해요. 방산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출에 굉장히 장애물이에요. 그렇게 경영 간섭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 하에 네. 기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뭐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도 있었나요? 뭐 이런 네. 요구하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지원전을 하는데 반드시 보험이 들어야 됩니다. 시험하는 모든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보험이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에 저 있을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상태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가 이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가 자료 다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굉장히 영업 비밀이거든요. 네. 기업이 그것도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원가 그 자료라는 거 세세한 거. 셀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제동님이 공약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법조인들이 계속 그 출마를 많이 하고 뭐 대통령도 후보에 출마한 적이 많은데 법조인들이 좀 문제가 많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또 군인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네, 군인의 리더십? 제동님은 리더십에 관한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을 뭐 제가 그렇게 인식이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불안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네. 국민들 기백이 살아나요. 그런데 로마인 이야기 책이 한 25권 되는데 네. 그 제가 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언론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전문가인데 딱 한마디로 한 그 얘기입니다. 그 로마 천년 제국 융성의 비결은 로마 시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국가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 이게 로마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인 그 기백을 높였다. 그러니까 천년 제국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저 공감이 돼가지고.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으면 돈을 안 줘도 다 싸우고 그렇죠. 자부심이 없으면 돈 안 주면 안 싸운다. 맞습니다. 뭐 그런 그런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네. 이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자부심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뭐 FOG 없으면 뭐 이야기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죠. 외국에 나오면 그냥 혼자서 저 혼밥 먹고 뭐 왕따처럼 그 외톨이처럼 말해서 우두커니 서 있고 이 모든 게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게 법조인 한 계단을 보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네. 또 법조인 출신이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아요. 네. 예, 누구 뭐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네. 근데 왜 군인이 저는 자신 있냐면요. 네. 군인의 특성이 항상 부하를 전투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리더십이 안 먹히면요 통솔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자기 부대의 지휘관 상관에 대한 네. 부하들이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군생활 하면서도 제일 그걸 심어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우리 부대가 최고다. 네. 우리 배 함장이 최고다. 이거를 부하들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적인 지시를 안 하더라도 네. 자율적으로 해요. 예, 그런 성과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그 대령 때 함장한 충남함이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아니 계속 구타 가혹행위 이렇게 자살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군 작전사령관이 함장들 또는 저 육상부대 지휘관한테 물어보면은 지휘 부대는 없다. 근데 매일이다시피 구타 사고가 났다, 자살자가 발생했다 뭐 이래 하니까 사령관도 참다 못해가지고요. 기무부대 그다음에 헌병 그 감찰 이 3개 부대를 합동으로 암행 감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암행 감찰 전 부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휘부도 물론 조사를 했죠.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을 해가지고 가니까 이 암행 감찰 결과를 딱 내놔고 7% 이상 구타 및 가혹행위입니다. 모든 부대에. 근데 이상하게 딱 한 부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0%예요, 0%. 그 부대가 이제 제가 지휘한 부대예요. 그래서 이걸 작전사령관이 이걸 분석해서 보고를 하래요. 왜 너희 부대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타하지 말라고 강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나는 이 구타 방지가 내 부대 지휘 목표가 아니다. 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 부대 지휘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부대 관리를 이렇게 하고 대원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쭉 훈련을 어떻게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한 결과 주위 부대가 그때 1년에 한 번씩 최우수 전비 태시의 우수함을 선정을 하거든요. 네. 유행별로. 그 주위배가 그걸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전사령관이 1년에 한 번 소집한 해상지휘관 회의시에 네. 제가 그때 저희배는 출동 중이었는데 벤치마크십이라는 걸 선정을 해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게 앞으로 충남함처럼 해라. 네. 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휘 관리를 했는데 부수적인 현상으로 네. 이 구타도 없다 이렇게 대법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전사령관이 그게 맞다는 거야. 탁자를 탁 치더라니까요. 또 훈련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가혹할 정도로 시켰는데 부하들이 왜 그래 따르냐면요. 성과가 있고 자부심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제동님이 이제 미국의 국방대에서 공부하실 때 스테이트 크래프트, 국가 통치술 뭐 이런 걸 예. 배우셨다고 했어요. 예, 예. 그게 리더십의 한 예. 분야가 될 수 있고. 제가 갈 때는 제가 해군에서 두 번째로 갔어요. 육군이 2년에 한 번, 해군이나 공군 4년에 한 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 국방대는 2개 대학원이 있어요. 그게 내셔널 워 칼리지가 있고요. 네. 거기는 국가 안보 전략. 네. 그걸 이제 하기를 요건이 맞으면은 1년 만에 그것도 미 의회가 학위증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Vested by Congress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시키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뭔가요? 두 가지를 하나는 ICAP이라고요. 네. Industrial College of Armed Forces 해가지고 네. 하나의 국방 획득 대학원이에요. 네, 네, 네. 방위산업 네, 방위산업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런 쪽 한데 저는 내셔널 워 칼리지 5개 과목 중에 첫 과목이 스테이트 크래프트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통치예요. 그렇죠. 과목 바뀔 때마다 세미나 그룹이 바뀌는데 계속 토해하는. 그 세미나는 영어로 많이 토론하시고 예. 그러셨죠. 그것도 리딩 어사이먼트 하루에 한 70페이지 읽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안 읽어가면 말을 못해요. 그렇죠. 예, 남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돼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요점은 뭡니까?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국가 통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다. 예, 그 물리적인 저 안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군대를 통해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네. 이런 개념을 가진데 그게 아닙니다. 네. 국가 안보 전략에 지향하는 최위에 있는 그 목표가 국가 이익이고 국가 이익을 포함해서 뭐 토탈적인 예, 국가 이익을 이제 네. 구현하는 수단이 소필라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네 개 기둥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물리적 안보, 네. 시큐리티가 있고 하나가 프로스페리티입니다. 번영. 네. 그건 경제 문제예요, 사실. 네, 네. 그게 국가 안보 전략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밸류입니다. 밸류. 가치. 가치. 네.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네. 인권과 법치라든가 이건 전부 가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오답니다.
오다. 그리고 네, 질서. 질서. 네. 그게 미국 이제 거기서는 주로 국제 질서, 네. 국제 정치 이런 거죠.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 하는데 국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돼서 국가 이익을 구현하는 게 네. 국가 안보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 안보 전략을 구현하는 리더의 기술이 가지는 기술이 네. 그게 스테이트 크래프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미국에서 이 여담을 하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예. 한마디로 조용히 해가 오더입니다. 오더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이한 게 미 국무성 네. 1급 외교 공무원이요 40명이 들어와 있어요. 오. 제가 저 내셔널 워커리지 200명 중에 네. 40명이 미 국무성에서 온 1급 외교 공무원이고요. 네. 한 20여 명은 백악관 저 NSC 네. 또 미의회 군사위원회 뭐 CIA, DIA 뭐 정보부서 이런 데서 오고 나머지는 육해 공군 네. 한 40명씩. 그다음에 이제 외국군 장교 네. 제가 있을 때 16명. 네. 그리고 또 ICAB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한 16명인가 한 30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졸업할 때 석사학위를 받은 걸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국군 장교 32명 중에 네. 8명 받았다더라고요. 아. 그 중에 제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석사를 받았다는 것이 비밀이네요. 그렇죠? 수료증을 주는데 네, 네. 두 장에 그냥, 있는 그냥 사람이 수료가 있고 석사가 있고 그런 거죠. 수료증이 하나 붙어 있고 하나 석사증이 네,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수료증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